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컴투스라는 회사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C2X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컴투스는 게임 회사, 특히 모바일 게임 회사를 출발을 한 거의 1세대 회사이고요. 최근 한 2, 3년 정도 이제 유의미한 좀 재미있는 또는 의미 있는 행보를 보인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게임 회사로 출발했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 회사들에 대한 투자 또는 인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라든가 웹툰이라든가 또는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 한 회사에 대한 투자와 인수를 많이 했고요. 작년에는 코인원이라고 하는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코인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크게 했고요. 관련된 투자는 최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도 투자를 제법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게임 회사로 출발했지만 종합 디지털 콘텐츠 회사로 나아가고 있고 그것을 서비스하고 포장하고 아우르는 그런 기술적인 또는 서비스적인 관점에서 블록체인 그리고 코인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회사의 대표작은 서버너즈워고요. 아마 올해 안에 누적 매출 3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는 웹 3.0 시대에 대한 이제 투자를 작년부터 많이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토큰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봄에 C2X 코인을 FTX를 시작으로 해서 거래소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거는 다들 이제 준비하실 또는 이미 런칭을 하실 유메이드처럼 비슷하겠지만 게임이 있고요. 게임 옆에 C2X 스테이션이라고 명명이 되는 지갑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갑을 따로 개발한 이유는 게임 유저들 입장에서 조금 더 편하게 쓰기 위한 기능이 일부 필요하다는 결론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블록체인 게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기존의 지갑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게임 쪽에 필요한 기능이 일부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C2X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지갑을 커스텀 지갑을 개발을 했고요. 그 옆에 이제 덱스 마켓플레이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게임을 런칭을 시작을 해서 가고 있고요. 그러면은 홀더들, C2X 코인을 들고 있는 홀더들에게 어떤 베네핏을 줄 것이냐. 이게 블록체인이니까 NFT도 있고 모두 있고 하지만은 홀더들에게 무슨 베네핏을 줄 것이냐라는 고민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내부적으로 내린 결론은 게임의 런칭 자체에 대한 투표권을 주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C2X 홀더들이 커뮤니티를 구성을 하고요. 그 커뮤니티에서 베타 게임 런처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게임을 출시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크게 저희가 마련한 지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게임을 런칭하기 전에 베타 게임 런처 프로세스에 게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게임을 테스트하겠다, 테스트를 받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 지표는 그 게임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은 팬카드라고 불리는 베타 게임 이용권에 대한 구매입니다. 그래서 일정 숫자, 일정 목표한 숫자를 달성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후적인 평가입니다. 게임을 해봤더니 게임이 할만하다. 게임 유저 입장에서, 그러니까 베타 게임 런처 프로세스 상에서 팬카드를 산 유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게임이 별로면은 환불받으면 됩니다. 환불받았다는 얘기는 게임이 별로라는 의사를 피력했다는 걸로 저희는 간주를 하고요. 그래서 끝까지 들고 있는 숫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넘어야지 유저 입장에서 이거는 할만한 게임이다라고 평가했다라고 간주가 되게끔 시스템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팬카드 판매 수량을 달성을 해야 되고요. 사후적으로는 그 판매 수량 중에 일정 비율 이상이 끝까지 보유를 해야지 그 두 가지 관문을 넘어야지 게임이 런치가 되는, 그리고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C2X 홀더들이 베타 게임에서 게임 런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의결권을 주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지금까지 2개, 3개, 4개 게임이 런칭이 됐고요. 올해 안에 저희가 준비 중인 거는 20개인데 물론 이제 뭐 게임 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20개가 다 런칭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임이 개발 중에 뭐 밀리고 고치고 하는 것들은 늘 일상사이기 때문이지만
저희 내부적인 목표는 20개를 모두 런칭하는 것이 목표이긴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그래서 게임을 런칭했는데 결과가 어땠느냐에 대한 거를 드리면 제일 좋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올 가을이 됐던 내년 초가 됐던 다음번 컨퍼런스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새로 개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의 경험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비교를 해가면서, 예를 들어서 사실 게임별로 얼마나 코어하게 디자인했느냐, 또는 장르별로 유저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도 이 게임의 DAU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밸런스가 가장 좋은가, 그리고 이것들이 유저에 따라서, 장르에 따라서, 게임 디자인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지표를 좀 관찰하는 것에 내부적인 가장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개 게임을 런칭을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초기에 저희가 중요하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다 아시겠지만 게임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토큰 관련해서, 그러니까 블록체인 P2E 게임 관련해서는 토큰, 게임 재화 간의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화 간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은 유저 입장에서는 어떤 게 생기냐면은 P2E,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임 아이템, NFT 아이템이든 게임 아이템이든 또는 게임 토큰이든 결국은 언아웃하기를 바라는 건데, P2E 게임의 속성상 이 언아웃에 대한 기대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들락날락할 수 있잖아요. 주식으로 치면 뭐 주가가 요동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재화 게임 토큰의 교환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느냐,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그것도 제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현재까지는 뭐 큰 틀에서는 박스 안에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게임이 많아지고 또는 게임이 업데이트가 되고 유저가 많아지고 했을 때 또 게임 간 특성에 따라서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를 보이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트래킹을 할 거고요. 다음번 정도가 되면은 저희가 좀 유의미한 데이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우리의 경험은 이렇습니다 라고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테라 이슈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C2X를 런칭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C2X는 테라를 메인넷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테라 안에서 게임 플랫폼이 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테라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저는 루나도 샀습니다. 이유는 내가 열심히 하면은 루나가 뜨겠지, 나도 좋고 루나도 좋고 해서 샀는데 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 테라가 이제 아시다시피 문제가 생겼고요. 얼마 안 됐죠. 저희 쪽에서는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마주한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은, 이미 게임이 서비스 중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이 서비스 중이라서 유저가 있고 게임이 라이브 중인데, 여기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빠르게 메인넷을 대처를 해야 됐어요. 옮기든 새로 개발을 하든. 그래서 굉장히 큰 메인넷들, 어지간한 메인넷들은 거의 다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구현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검토도 했어요. 그때 저희는 정말 사실 위기감이 머리까지 차올랐는데, 테라가 중간에 멈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한 2번인가 있었고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진짜 내일 모레 테라가 멈출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이슈로 라는 위기감이 있어서 일단 플랜 B로 무조건 로컬에다가 놓자라는 것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메인넷들을 만나보고 저희 내부적인 검토도 했는데, 최근에 결론을 내렸고요. 지난주에 아마 공지가 나왔을 겁니다. 저희의 결론은 독점 메인넷을 구축하자. 기존과 같은 텐더민트 방식으로 구축을 하면은 가장 빠르게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상대적으로 같은 구조로 만들면, 텐더민트 구조로 만들면은 안정적으로 이식이 가능할 것 같다,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번이라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게임에 따른 인덱스들을 가지고, 지표들을 가지고 유의미한 이제 비교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나중에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런칭을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내부의 목표 중에 하나는 기존 소위 코인쟁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 좋은 말은 아니지만 코인에 익숙하신 분들을
우리 게임으로 데려오자라는 것보다는 사실 아직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웹2 게임을 하시고 있는 게이머들이 훨씬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기존 게이머들을 웹3 시장으로 잘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게끔 도와주자라는 목표를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가스비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게이머들이 인앱 게임 아이템을 살 때 보통 이렇잖아요. 10,000원짜리 아이템을 삽니다. 10,000원을 냈어요. 보통 이슈라고 하면은 뭐 VAT를 보여주냐 아니냐 정도의 그러니까 10,000원이냐 아니면 10,000원이라고 돼 있지만 11,000원이 결제가 되느냐 정도의 이슈가 있는데 P2E 게임에서는 가스비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뭐 민팅을 할 때도 발생을 하고 거래를 할 때도 발생을 하고 구매를 할 때도 발생을 하고 계속 발생합니다. 가스비의 요율은 계속 낮아지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가 CS에 굉장히 이런 걸 많이 받았는데 내가 10,000원짜리라고 해서 10,000원을 냈는데 왜 100원을 더 내래?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사실 10,000원이라고 해서 10,000원을 지갑에 넣어놨는데 왜 돈이 모자란다고 구매를 못한대? 라는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똑같은 이슈를. 그러다 보니까 웹2 유저분들 중에서 일반적인 게이머분들이 웹3로 왔을 때 커뮤니티를 거쳐서 오시게 되면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하고 오시겠지만 직접적으로 바로 왔을 때는 가스비라던가 아주 기본적인 이 세계에서 조금 다르게 통용되는 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또는 회사가 한시적으로라도 대납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뒷단에서 뭐 저희가 이제 뭐 1, 2더를 받으면 거기서 회사가 회사의 수익에서 가스비를 대납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메인넷을 만들고 C2X가 네이티브 토큰이 되면 가스비 대납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인넷 코어 구축을 이미 시작한 상태고요. 6월부터 7월 말까지 할 거고요. 8월 달에는 기존의 컨트랙트랑 뭐 관련된 것들을 자산들을 다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 말을 목표로 해서 신규 메인넷을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컴투스가 다른 회사들보다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자산을 들고 있다고 평가하거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게임 플랫폼을 내부적으로 서비스하거나 이미 개발을 하고 있던 게 있어요. 하이브라고 명칭이 붙여져 있는 건데 게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개발을 하고 있던 게 있는데 이거를 C2X SDK로 바꾸어서 블록체인 게임 개발을 위한 SDK 기능을 붙여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금도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다 오픈을 하기 위해서는 뭐 문서화라든가 API 사용성 검증이라든가 몇 가지 추가적인 검증을 또는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 연말 전에 외부에서 쓰실 수 있는 형태로 공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C2X가 메인넷이 되면서 어떤 것을 지향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저희가 애초에 테라 위에서 런칭을 할 때는 게임을 위한 플랫폼, 게이밍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목표를 가졌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메인넷 직접 서비스하는 메인넷을 지향하겠다, 런칭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게임은 당연히 할 거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할 거고 기사도 나갔습니다만은 현재 프로젝트명은 컴투버스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조금 더 드릴 건데요. 메타버스도 그 메타버스 안에 파트너들이 계속 붙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저희가 서비스하는 단순한 월드가 아니라 그 메타버스 안에 여러 분야의 파트너들이 들어올 수 있는 플랫폼 형태로 개발을 해서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NFT도 덱스뿐 아니라 다양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임뿐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회사로 포지셔닝을 하고 싶어서 그런 쪽에 투자와 인수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한 NFT 서비스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룹사 내뿐 아니라 그룹사 외에 다양한 파트너 분들과 함께 여러 범위의 D앱들을 채워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준비하는 그 메타버스 현재 프로젝트명 컴투버스는
일종의 이제 실생활의 미러월드라고 나 할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심리스하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이런 거죠.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뭐 줌이 됐건 또는 업무용 메신저가 됐건 솔루션들을 쓰는 이유, B2B 솔루션들을 쓰는 이유는 가장 크게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효율 또는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겠는가에 대한 판단에 의거해서 도입 결정을 하잖아요. 반대로 회사가 아니라 B2C라고 가정을 하면은 유저 입장에서 뭐를 할까, 인터넷 쇼핑 또는 인터넷 뱅킹을 하는 이유는 시간 비용 또는 실제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더 빨리 뭔가를 처리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싸게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아서 구매할 수 있는가 때문에 인터넷 뱅킹을 하거나 인터넷 쇼핑, 온라인 쇼핑을 하잖아요. 또는 재미가 있는가, 재미를 위해서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를 개발할 때 있어서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게임이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소셜 기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2B를 위한 업무용 기능, 그리고 온라인 쇼핑과 같은 이커머스 기능.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 있는 특정한 매장에 가면,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에 있는 거죠. 그 백화점 있는 존에 가서 직접 쇼핑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랜드에 대한 기능이 들어갈 거고요.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플랫폼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한 거의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기능이 크고 월드가 방대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메타버스인데요. 메타버스는 앞에 엑셀 게임즈나 뭐 유메이드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점들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더 이상 이제 NFT는 더 이상 니치 마켓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뭐 메인 마켓으로 올라왔고요. 다만 성장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NFT를 사는 거는 저는 크게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화나 자산을 사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하나는 필요해서, 그러니까 쓰려고, 우리가 옷을 입는 거는 입으려고 사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투자를 위해서, 주식이나 우리가 뭐 토큰을 사기도 하고 주식을 사기도 하고 부동산을 사기도 합니다만 투자를 위해서 사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냥 좋아서, 예뻐서, 팬심으로 사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밸류를 주기 위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니치 마켓을 지난 단계이기 때문이고요.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일부 아주 초기에 나온 역사적인 NFT들은 역사적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것들, 그 이후에 나온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게임 아이템 NFT하고요. 게임 아이템 NFT는 용처가 확실합니다. 얘를 어디에 쓸 건지가 가장 확실해요. 그리고 아트 NFT, 특히 작가의 네임밸류가 있는 아트 NFT는 컬렉션으로서의 가치가 확실합니다. 투자 가치가 확실한 거죠. 근데 그 이두저두 아닌 나머지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미, 가치, 효용 이 세 가지에서 어떻게 유저에게 소구할 것이냐, 밸류를 줄 것이냐 가만 놔두면 생기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용 가치, 소장 가치 또는 재미를 어떻게 줄 것인가 또는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NFT를 구매하는 것이 유저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재미있거나 투자이거나 또는 효용이 있거나 하게 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IP 권리를 획득하는 것은
네, 기존의 BAYC가 이미 이제 길을 파고 있는 것이긴 하죠. 그거는 이제 IP 권리를 주는 것이자 약속을 팔고 있는 것들이었잖아요. 이런 플랜이 있다. 그래서 그 플랜을 지켜야 되는 당연히 것이고요. 저희도 NFT에 연계된 IP에 대한 사용권, 심지어는 상업적인 사용 권리를 포함해서 주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뿐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십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근데 그 멤버십 중에서도 뭐 그냥 사면 멤버십이다도 있지만 확실하게 VIP 또는 VVIP에 해당하는 멤버십을 주는 것. 근데 그 멤버십을 준다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VVIP 정도가 되려면은 이들에게 무엇을 주겠다라는 확실한 목표 의식이 상품 설계가 애초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뭐 당연히 퍼주는 거에 말이 안 되잖아요. 회사 입장의 수익 또는 커뮤니티 입장의 다오 입장의 수익하고의 밸런스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주면서 무엇을 취할 것인가 또는 무엇을 주면서 무엇을 동력으로 삼아서 이 커뮤니티를 더 키울 것인가. 사실 그게 웹3 정신이니까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거에 기반한 NFT 제품들을 올 하반기부터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혜택이라는 것은 카테고리 속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용처에 대한 거이고요. 온라인을 예를 들어 볼게요. 게임 아이템이 가장 확실하게 용처를 가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뭐 이론의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뿐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메타버스를 개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메타버스에서 NFT를 쓸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메타버스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NFT라는 측면에서도 게임 아이템을 게임에서 쓸 수 있듯이 특정한 아이템을 메타버스에서 확실하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에서 사용처를 가지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거를 뭐 재미라는 측면에서 뭐 요트에서 모임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있지만 멤버십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할인을 받거나 예를 들어서 게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제가 최근에 들었던 NFT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레스토랑을 오픈을 했어요. 레스토랑의 핵심 이유 또는 카페의 핵심 밸류는 두 개죠. 음식이 맛있거나 그게 핵심일 거지만 두 번째로는 공간이 예쁘거나 인테리어가 예쁘거나 부차적인 밸류도 있잖아요. 효용도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들은 특정한 레스토랑의 VVIP 멤버십은 그건 NFT를 안 해도 되지만 굳이 NFT를 하셨어요. 특정한 공간, VIP 룸이 있어요. 그 VIP 룸은 예를 들어서 금요일 저녁부터 밤까지 또는 토요일 저녁부터 밤까지는 VVIP에게만 공개를 합니다. 또는 사실은 그 식당 자체를 통으로 VVIP에게만 특정 시간에 입장을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금요일 밤에 VVIP에 예약이 없어서 장사를 공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두 가지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 VVIP에게 밸류를 주는 건 당연히 생기고요. 그 레스토랑의 입장에서는 VVIP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누구에게 NFT를 판매하거나 또는 싸게 팔거나 심지어 주느냐에 대한 이제 마케팅 고민이 생기겠죠. 뭐 그런 식으로 저희뿐 아니라 많은 곳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를 뭐 다시 NFT 관점으로 종합을 하면은 회사는 게임 IP도 있지만 최근에 영화, 드라마, 뮤지컬, 뉴미디어, 심지어 뭐 이제 음악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쪽에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IP들을 확보를 했고요. 이 IP들을 게임이면 게임 아이템 형태로 쉽게 개발할 수 있겠지만 다른 쪽의 IP를 가지고도 오프라인하고 또는 온라인의 메타버스 또는 게임상하고 이어주는 매개체로 NFT를 기획하고 설계하겠다가 이제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네, 바쁘신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